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과목에 있는 세 번째 사도법 도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법 도로는 도로법 도로와 다른 게 몇 가지 있죠. 그런데 도로법 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법 도로는, 원래 도로법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다 지불하고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땅값 지불하고 공사해서 만들어야 되는 공공시설이고 공익시설이고요. 공공시설이고, 사도법 도로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개인이고 필요한 사람이 만들으라는 겁니다. 도로법 수준으로.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 수준으로, 농어촌 도로 수준으로 좀 완화는 됐습니다만 도로법 도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죠. 자, 도로법 도로와 사도법 도로 수준의 차이는 뭐냐면, 도로법 도로는 도로가에다가 인도도 만들 수 있고요, 보도, 그리고 뭐 가로수도 심을 수 있고요, 거기에 물 흘러가는 배수로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축구 같은 걸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하고. 그런데 사도법의 사도는 그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약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농어촌 도로 같으면 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국토계획법 61조 1항 8호에 사도법 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의제한다. 이 말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형질 변경을 하면서 사도법의 사도 허가를 같이 받아가지고 한 번에 인허가를 처리한다, 그 말인데, 사도법에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사도법의 사도라 함은 도로법 2조 1항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하는 길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법 도로는 앞 시간에 다 봤죠. 도로법 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이런 도로법은 도로구조 시설의 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여러분이 다 봤던 2차선 포장도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아스콘으로 쫙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그런 도로법 도로는 아니지만 이 수준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연결하는 도로다. 그 말은 사도법 도로를 만들려면 그냥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세멘트 포장해서 대충 만드는 도로하고는 격이 다르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허가 절차도 훨씬 길고 복잡하다, 그 얘기인데, 반대로 어떤 특혜가 있느냐,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 이런 토지는 개인이 개발 안 되는 거죠. 개인이 도로 못 내요.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은 일반이 도로를 못 내요. 그런데 그런 곳에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혜택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요. 2차선 또는 4차선 국도가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가 경지정리가 쫙 돼 있어요. 경지정리가, 경지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산이 있어요. 여기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 국도로부터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로 이쯤 가다 보면 마을 들어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 들어가는 길에 의해서 이 도로를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삥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개발행위로 가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여기서부터 바로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거죠.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그래서 가감석 차선도 어땠어요 아까? 25m와 50m 했잖아요. 20m에다 50m. 그래서 가감석 차선도 조그맣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도가 만들어지면 경지정리된 노는 원칙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도는 법정 도로와 연결하여 일반의 통행에도 제공하는 공공용 성격을 갖는다. 사도법의 사도도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하나쯤 짓는 것은
그냥 지을 수 있지만 대형 건물을 짓게 되면 사도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관리 비용 일부를 부담을 해야 그 도로를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 부분은 사도는 관리자가 개인이고 물론 시군구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줍니다. 그런데 개인인데 이 사람한테 유지 관리비를 내야만이 옆에다가 새로운 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법의 사도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큰 혜택을 본다. 그 다음에 개설 기준은 3. 도로법 또는 준용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은 면도, 농어촌도로정비법의 면도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도로법에 준용되는 도로냐 아니면 준용되지 않는 도로냐. 그래서 보면 알아요. 도로 딱 보면 아 이건 도로법 도로처럼 꾸며놨으면 면도로 해도 아 이건 준용도로구나 라고 토목사무실은 금방 알고 여러분도 찬찬히 보면 알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만들려면 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농어촌도로 개설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4. 사도법의 사도는 도로법 도로나 도시계획 시설과 달리 수용권이 없습니다. 도로법 도로나 도시계획 도로는 수용권이 있다 그랬죠. 민간도 80% 이상만 소유권을 확보하면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도로법 도로나 도시계획 시설은 수용권이 있지만 사도법의 사도는 수용권이 없다. 또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된 게 하나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도법의 사도는 법적 기준에 맞으면 해줘야 한다. 즉 기속행위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도법의 사도는 이런 농업진흥구역이나 보존산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안 해줄 수도 있었어요. 재량권이. 그런데 2015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법적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한다. 기속행위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공장의 경우는 공장 설립 승인을 하면서 진입로를 사도법 사도로 만들잖아요. 공장 설립 승인을 하면서 그럴 때는 지자체장이 계량이 아니라 의무다. 반드시 사도법 사도 해줘야 한다.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에 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사도의 너비는 도로폭은 최소 4m이고 설계 속도는 60km, 차선폭은 3m, 노견 양측에 0.5m씩 개설토록 허가할 수 있다. 도로 통합 업무 지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조례로 사도 기준을,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참고로 사도법의 사도와 소유권에 따른 구분인 사도를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도법의 사도는 행정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식 법정도로입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만 따지는 전혀 다른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도법의 사도를 국도에 연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을 뚫어서 진입로로 만들어가지고 경지정된 걸 진입로로 만들어서 사도를 개설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인 그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토지연계 확인서는 그 도로가 농림지역을 뚫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농림지역을 못 지나가면 저 멀리 마을 암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사실상 맹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사례는 아까 앞서 봤던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에다가 사도법 사례를 연결하려면 25m에서 50m, 그러니까 합의 75m 가변 차선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곳에는 국어점용, 국유재산 수익 허가가 이런 것들이 사용 허가가 포함된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토지연계 확인서는 사도법을 설치한 건데 수용권은 없지만 사용 허가는 국공유지는 받을 수 있다. 다음 이제 5장 5절, 3장 5절 기타 관경 법령에 의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에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이었죠. 그 네 번째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자, 도로법, 사도법을 제외하고 난 무슨 도로가 있어요? 도로관련법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많은 도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로 만들지 못하고 단위 사업을 하다 보면, 단위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2차선 포장도로를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도로법 도로도 아니고 사도법 도로도 아닌 또 도시계획시설도 아닌 그런 도로가 있다는 것이죠. 기존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가 신설 변경 고시되면서 만들어진 법정 도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도 건축법의 도로로 활용한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은 수많은 약 150가지 개발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2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3.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하지 않은 도로로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 유통 활동에 공용되는 공로로 표시된 도로를 말한다. 농어촌 도로법에는 면도, 리도, 농도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농도는 경지정리 사업대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도로도 도로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청에 가서 확인하면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혹시 공인중개사나 또 일반 사용자는 가서 시에 가서 확인하시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맹지 여부를 가리는데 말입니다. 면도라고 하는 것은 읍면 지역의 기간도로입니다. 읍과 면이 연결되는 그런 기간도로, 가장 큰 도로다 그 말입니다. 읍과 면 지역에 군에서부터 읍면으로 또는 읍면끼리 이런 것들이 면도고요. 리는 그 군도 이상의 도로나 또는 면에서 갈라져 가지고 마을 간에 연결되는 걸 리도입니다.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리도고요. 농도는 경작지 관련된,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경지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도로대장에 보관하도록 돼 있으니까 시에 가서 정확하게 알고, 만약에 이런 도로구역에서 이런 도로를 전명할 때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18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댐 건설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2차선 도로는 관리주체가 수자원공사이거든요. 이 도로 연결할 때는 수자원공사 동의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타 수많은 개별법에 의해서 도로법의 준용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가 아닐 때는 그 실제 관리주체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단독주택 한 채 정도는 시장이 그냥 허가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중대형 개발은 실제 도로를 관리하는, 유지 관리하는 곳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맹지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택법과 택지개발 촉진법에 대해서 법조문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야구 프로 경기장 진입로 만들 때 면도와 리도를 활용했던 그 사례입니다. 재료의 그림을 보시면 밑에 것은 면도 101호선, 위에 것은 리도 204호선인데 야구장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8m 이상의 도로가, 2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도로부터는 농어촌도로 면도가 도로법 도로 수준으로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도로 연결되는 것은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도로법 도로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다음 페이지 토지용계 확인서를 보시면 도로 지목은 도로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그 안에 확인 도면에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아까 도로법에 대한 구조시설 규칙이 있었고 농어촌도로는 구조시설 규칙이 따로 있는데, 만약에 면도가 도로법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도로시설 구조시설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농어촌도 면도가 도로법 도로가 아니다 면도가, 그러면 농어촌 구조시설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 규칙에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속국도 하이패스 IC. 도로법에 의한 국도는 일반 국도와 고속국도로 나눠지는데 2012년부터 국토부는 하이패스 IC를 만들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IC는 본선형과 휴게소형이 있습니다. 이천 에어스파크는 이천 휴게소에서 중부고속도로 이천 휴게소를 통해서 나오는 휴게소형이고 음성도 휴게소형입니다. 그런데 본선형이 있습니다. 저기 충북 옥산에 가보면 거기는 본선형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휴게소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2017년 말까지는 전국에 15개가 준공이 됐는데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이패스 IC는 도로공사와 국토부가 공사비 한 50% 정도를 부담을 해주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휴게소형인 이천 예수파크는 중부고속도로 이천 휴게소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자체들도 이런 걸 앞장서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어느 지역이고 다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IC가 다 있지만 하이패스 IC는 비용이 4분의 1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정식 IC를 만들면 400억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이패스 IC는 100억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맹기 탈출에 있어서는 그 하이패스 IC로 연결되는 그 도로 있죠. 진입로로. 부채 도로에도 건축법 도로는 연결하지 못한다. 그것도 고속도로니까. 하이패스 IC에서 내려오는 도로도 통로도 고속도로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를 직접 연결할 수 없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이패스 IC로 연결된 그 그림과 도면 그리고 실제 사진들을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은 제3장 건축법 도로로 맹주 탈출하기. 첫 번째는 남옥에 의한 건축법 도로, 지정도로. 두 번째는 국토계획법 도로. 세 번째는 도로법 도로. 네 번째는 사도법 도로. 다섯 번째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를 이용해서 맹지 탈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봤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토목사무실에 또 그리고 도로 연결해주는 그런 전문 용역기관에 이제 물어보면서 만들어 가야 되고, 혹시 접도구역이라든지 도로구역이라든지 지정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은 시청에 전화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확인하셔서 중개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고 일반 투자자도 최초의 목적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